자, 이제 이 이야기는요, 압축되어서 나온 내용이고,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요거를 좀 풀어보자고요. 길을 가다가 피터가 만난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저 낯선 사람인데, 이 낯선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피터의 영혼인 거. 이제 피터가 그, 뭐지? 땅에 묻어준 그 시체의 영혼인 거죠? 그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쉽게 얘기하면 안 보이는 그런 영혼인 거예요. 그거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인 거죠. 결국은 뭐예요? 내가 전에는 그 몰랐었던 내면의 인격과의 동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쉽습니다. 이제 그들이 한 도시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검은 천을 두르고 악의 산의 정령으로 인해 마법에 걸린 공주를 애도한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 공주에게 애도를 하는데 그 공주는 그전에는 착한 선한 공주였나 봐요. 근데 악의 산의 정령에 의해서 마법에 걸렸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공주가 청혼자에게 이제 청혼을 하는데 할 때 세 가지 수수께끼를 낸대요. 자, 우리가 수수께끼 이야기 하면은 전에 배웠던 것처럼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쵸? 테베, 오이디푸스 신화에 보면은 그 오이디푸스가 테베라는 도시로 들어가기 그 입구에서 만난 그 자가 스핑크스잖아요. 예. 반신 반수. 예, 그렇잖아요. 거기서 스핑크스가 뭐를 이야기하냐면 수수께끼를 내서 못 맞히면은 사람을 죽이는 이제 그런 존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와 동행하는 사람은 누굴까와 그다음에 마법에 걸린 공주. 우리가 마법에 걸린 공주 이야기는 진짜 많이 나와요. 그죠? 예. 그것도 그래서 마법에 걸린 공주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공주의 수수께끼는 무엇을 의미할까입니다. 이거는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마법에 걸린 공주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마법에 걸렸다. 이 이야기는 마법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뭐 공중부양도 되고, 그쵸? 공중부양도 되고, 우리가 이제 최면술처럼 레드 선 하면은 이제 완전히 기억할 수 없고, 이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실적으로 보자면 사로잡힌 상태다. 이제 이런 걸로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마법에 걸린 거, 그래서 아니면 변신의 주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공주가 뭐로 변했다? 부엉이로 변했다. 뭐 공주가 쥐로 변했다. 이제 이런 걸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주의 수수께끼는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수수께끼를 언제 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수수께끼를 언제 내세요? 뭐 놀이할 때. 근데 뭐야? 수수께끼는 언제 하냐면은 우리가 머리를 써야 할 때. 그쵸? 이제 동화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나아가시면 돼요. 아, 그치. 수수께끼 언제 내요? 게임을 하는데 어떤 게임이에요? 재미난 게임. 머리를 쓰는 게임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럴 때 그것이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서 동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터와 동행하는 사람이죠. 예, 피터의 영혼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평범한 피터의 짝이에요. 자, 현실로 보았을 때 피터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아서는 피터는 뭐예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돈도 별로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잘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보아온 것으로 보아서는 별로 뭐, 두드러지지 않는 극히 평범한 그냥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 평범한 사람의 짝. 자, 이제 대극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평범하다. 얘 반대는 뭐예요? 비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쵸? 선의 짝은 악이야. 낮의 짝은 밤이야. 여자의 짝은 남자야. 이렇게 본다면 평범한 사람의 짝은 뭐예요? 비범한 사람이겠죠. 그죠? 그러면 피터와의 영원 친구는 어떤 자예요? 무언가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자, 피터와 동행하는 사람은 피터의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아가, 음, 그림자는 무의식이거든요. 우리가 의식의 힘이 더 크냐, 무의식의 힘이 더 크냐, 무의식의 힘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우리는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로잡힌 것을 현실로 보자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무의식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자아는 팽창돼요. 자기의 수준을 넘어서요. 그래서 엄청 부풀어져요. 이 부풀어진다는 거는 예를 들면 잘나지 않은 사람이 잘난 척을 한다든가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많은 척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해요. 정말 능력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팽창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신감을 갖고 무언가 일을 할 때, 특히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무언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포라는 거 있잖아요. 배포도 있어야지 일을 할 때, 늘 조그만 일에 늘 만족하는 사람, 리더십도 없고, 내 수준을 알고, 내 처지를 아는 사람들은, 선한 그냥 크게 모나지 않게 살 수는 있지만, 평범함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무언가 평범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무언가 커져야 돼. 비범해지려면 무언가 커져야 되고, 뭐예요? 넓어져야 되고, 확대가 돼야지만 커질 수가 있고, 비범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만나는 이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자는 항상 자아와 그림자의 관계는 보상적인 관계다. 그래야지 균형이 잡히고 인격이 통합이 이루어지죠. 균형이 잡혀서. 그러니까 내가 의식에서 굉장히 겸손하고, 항상 상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정다감한 사람, 내면에는 싸늘하고 차갑고, 악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나요? 상담하는 사람이라고 다른가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죠? 이제 어디를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상담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굉장히 당차고, 이렇게 애지간한 요만한 거에도 별로 안, 저기 하고 외향형이고 모든 것을 다 상처받지 않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상담하는 사람 치고요. 그런 사람, 상처 안 받는 사람 없고, 소심하지 않은 사람 없고, 상담을 하면 할수록요,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 내담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기 위해서는 뭐예요? 굉장히 세심해져야 되고 굉장히 아주 남들이 보지 않는 것들 봐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요, 더 소심해질 수 있고요, 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대범하고 이런 사람이 상담하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상담사는 뭐든지 다 웃기만 하고 상냥해야 되고 말 다 들어줘야 되고 그럴 것 같죠. 근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늘 우리의 어떤 대극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겉으로 호탕한 사람이 안으로는 진짜 겁쟁이일 수도 있고요. 예, 겉으로 얌전하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부뚜막에 먼저 앉아 있고 그러는 거 아시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결국은 그림자는 보상 기능을 가지고 주인공을 완성시킨다. 우리의 인격을 통합한다. 이런 거죠. 그죠?